네, 오늘 또 김재희 블록미디어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양한 뉴스 또 전해주시기로 했는데요. 오늘 네. 이게 그동안 징크스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본인이 출연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오늘 아침에 좀 떨어졌어요. 네. 예,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오늘 어떤 분명 내용 준비하셨나요? 준비할 때는 오르고 있었는데 7만까지 올랐거든요. 아, 네네. 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죠. 2시에 시작을 해서 제가 그때 생중계로 봤는데 1시간 반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네, 질다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장중에 이런 좀 공식적인 좀 스피치를 하는 건 거의 손에 꼽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유가는 올랐고요. 비트코인은 연설이 이제 마치면서 하락을 조금 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 출구 전략을 계속 짜고 있지만 쉽게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면에 놓여져 있는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은 네, 전쟁 초반에는 상승 장세를 좀 보이면서 좀 새로운 가치를 좀 부각받았다가 이제 지금 타임라인이 5주째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이제 타임라인 6주에서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건데, 이렇게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은 되게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전쟁이 시작되기 전보다 좀 높은 가격대에서 좀 견조하게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것 같고요. 한번 쭉 흐름을 다 보겠습니다. 네, 이 4월 7일 한 이쯤이 새벽 2시입니다. 이때까지 쭉 오르다가 7만도 터치하고 잘 가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시작이 되고 조금씩 이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만 8천 달러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으로 보면 어제 새벽 2시, 오늘 새벽 2시죠? 오늘 네. 새벽 2시. 오늘 네. 새벽 2시, 4월 7일 새벽 2시에 트럼프 맞습니다. 대통령이 뭔가 기자회견을 했고 그 내용에 뭔가 안 좋은 내용이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사실 지난주 대국민 연설 때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원래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해서 다시 얘기를 했었고요. 똑같이 이제 최종 시한을 얘기를 하면서 내일 밤 우리나라 시각으로 하면 이제 내일 오전 9시입니다. 네. 네, 그때까지 이제 다 모조리 폭발시키고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 뭐 이런 입장을 계속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기 시대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톤에이지. 네. 스톤에이지. 네, 다 파괴시키고 돌밖에 안 남기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나타낸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란이 좀 강한 나라 아니었나요? 석기 그렇죠. 시대쯤에는. 석기 사실? 시대쯤에는 네. 거의 이제 세계 원탑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럼 그때는 이게 오히려 숨은 또 의도가 잘 나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예, 아, 조금 의아한 네. 표현이 아닌가 전 그렇게 좀 생각을 중의적이네요. 했거든요. 네. 트위터에서 그런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X에서. 아, 그래요? 네. 아, 석기 시대로 그렇구나. 돌아가면 미국 니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없던 시절 그렇죠. 아, 미국이 네, 없었던 미국이 시절이죠. 없어진 네. 아예 없어진.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군요. 네. 네. 보시면 이제 회견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재밌게 들었던 건 이제 기자들이 연설은 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회견 내용이 조금 재밌었는데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떤 계획이 있는 거냐 도대체 물으니까 계획이 있지만 언론은 밝힐 수 없다. 우리는 이제 계획이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말했던 이제 최종 시한 7일 밤 8시. 이때까지 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뭐 석기 시대로 만들고 에너지 시설 다 타격하겠다. 이런 좀 강력한 블러핑들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내일 오전 9시고 12시까지죠. 이제 그때까지 또 안 되면 뭐 이란이 사라져 있을지 없어져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번만큼은 좀 블러핑이 아닐 것 같아서 무서운 느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뭐 예를 들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을 때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 네. 저희 진짜 난리 났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네. 이제 미국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을 맞아요. 시절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근데 지금 많이 미뤄졌기 때문에 네. 이번 데드라인은 정말 좀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왜냐하면 최근에 그 미국 그 F-15 이 전투기가 네. 떨어져가지고 이슈가 된 적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니까 여러 가지 그 주변부에서 정보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X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실제로
그 이제 전투기가 떨어진 부분이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이란 남부 해안 쪽으로 알려졌었는데 실제로는 이스파한이라고 해서 네. 이란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 부근이래요. 그래서 미국이 실제로 그 우라늄을 탈취하려는 작전을 했다가 실패했을 것이다. 아, 그런 얘기가 또 이런 있군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당연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말만 이리저리 바꾸는 그런 이미지이기는 한데 그날 이제 전투기 조종사 2명 중에 1명 구하고 1명 나머지 네, 구하러 또 가다가 나중에, 비행기가 네. 여러 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이 조종사가 귀하다고 해도 비행기를 저렇게 떨어뜨리면서까지 구출하러 간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가설들이 좀 힘을 얻고 있긴 합니다. 뭔가 겸사겸사 같다. 약간 네. 이런 뜻일까요? 뭐 아예 그러니까 왜 F-15라는 전투기가 그 시기에 그 이란 내륙 한복판에 있었느냐부터 사실 이제 의문부호가 그쵸. 좀 찍히는 건데 24시간 남았으니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사실 오늘부터도 공습을 좀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죠.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 공습은 정권 교체가 아닌 핵무기 무력화를 위한 것이라고 또 재차 강조를 했고요. 근데 사실 작년 말부터 이란의 그 레짐 체인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이 많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미국 시민들도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이 관련된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이제 합의를 위한 매우 큰 우선순위다라고 얘기를 해준 게 조금 저는 좀 이게 좀 주목해봐야 할 만한 멘트라고 봤었고요. 네. 그 전까지는 사실 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관련 있는 국가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산유국이니까 상관없다. 이런 태도를 좀 보여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자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없이도 이게 재개방이라고 했는데 개방입니다. 네, 개방 없이도 이제 진행을 할 거냐, 종전이나 휴전을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다. 호르무즈 이제 개방은 좀 우선순위로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또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게, 나토는 이제 페이퍼 타이거라면서 종이호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얘기를 따로따로 해줬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이렇게 따로따로 일일이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군사를 이렇게 미국을, 네, 미군을 이렇게 주둔시켜주는데, 우리가 필요한 때를 도와주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누차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끊임없이 또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타국의 국방비를 이제 좀 절감을 해서 그 포스트 아메리카 뭐 이런 마가 같은 걸 좀 유인을 하려고 하는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닐까라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국방비를 아끼려고 계속해서 좀 이런 명목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4월도 이제 7일이지 않습니까? 보통 네. 이제 일주일 지나면 그때부터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표들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PI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어제 하나 나왔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3월 전쟁 이후에 나온 경제 지표죠. ISM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제 PMI를 보면 가격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수준만큼 높다 해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이제 주목을 했는데요. 살펴보시면 서비스업이 이제 54로, 서비스업 PMI가 54로 약간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수준을 볼 수 있고요. 보통 50 이상이면 그래도 경제가 침체가 아니라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그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은 70.7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가 상승 압력은 있는 수준으로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수준만큼 나온 거니까. 또 고용 지수는 45.2로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경제가 나쁘진 않은데 이런 가격 상승, 그러니까 물가 압력이 좀 높은 건데 미국 GDP의 70% 정도가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되게 높은 수준의 물가 압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준에게 있어서 물론 이제 연준이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건 PC이지만 이런 PMI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하는데 PMI 주요 지수들이 좀 나쁘게
그러니까 좋게 나오진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향후 금리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시장의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 뉴스 자체는 사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제일 논의가 많이 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인데 맞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대신에 경기는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죠. 근데 저게 딱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설명을 어제 시간대별로 의식의 흐름대로 쫓아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물가 관련한 네. ISM 서비스 PMI 지수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란이 그 잠깐의 텀을 두고 반응을 했어요. 이란이.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런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오후까지만 해도 둘이 파키스탄 중재로 협상안을 받아봤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먼저 입장을 밝혔죠. 네, 어떤 맞습니다. 입장이었죠? 네, 미국의 휴전안을 거부하면서 이 호르무즈 개방은 완전히 전쟁이 종식된 후에나 가능하다라는 이제 입장을 또 강경하게 밝혔는데요.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란의 입장은 미국이 제시한 이제 분쟁 종식 방안에 대해서 임시 휴전이 아닌 영구적인 전쟁 종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사실상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일 좀 간편하게 뭐 재정적으로나 이제 인력적으로나 좀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일단 휴전하자라고 하고 전쟁의 이런 갈등 부분을 좀 봉합한 다음에 상세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란은 그런 부분들을 좀 거절하고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켜서 전쟁을 종식한 후에서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하루가 남았는데 이란은 어차피 우리는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먼저 밝힌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시티니 쪽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네. 이건 이제 장표에 제가 담아두진 않았지만 좀 읽어왔는데요. 그 애널리스트 한 명을 오만에 파견을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 네. 실제로 배가 이제 유조선들이 좀 통과하고 있다. 하루 평균 15척 정도는 오가고 있다. 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보고서에 담아서 보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애널리스트 한 명이 오만의 이제 현지 분들한테 인터뷰를 해서 나온 집계이기 때문에 막 엄청 정교하고 정밀한 통계는 아니고 좀 이러한 얘기들이 있다라고 좀 현지에 대한 현황 보고 정도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유조선은 없다라고 그런 얘기가 또 네. 있더라고요. 네. 정확하게는 그 항법 장치 AIS라고 네. 하는 거 식별 장치를 끄고서 지나가는 배가 상당히 많다. 그걸 끄면 이제 디텍트가 안 돼서 지나갈 수 어느 있는 건가요? 국적인지 뭐 어디서 출발했는지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들이 많은데 그 배들이 유조선인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싣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알려지진 않았는데 시트리니가 얘기를 했던 거는 생각만큼 호르무즈의 어떤 항행이 그렇게 많이 막혀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유료 리포트로 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결제해야 되나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오만에 가서 파견을 해서 거기서 이제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은 네. 이 배들이 약간 조금 더 오만 쪽에 붙어서 항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오만에서 보면 육안으로 지나가는 배를 다 셀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육안으로 볼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시트리니라고 하는 이 리서치의 회사 직원이 거기에 이제 가서 거기 약간 몰래 숨어가지고 네. 지켜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뭐- 일종의 특파원처럼 가서 그쵸. 보신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 되게 재밌는 시도라고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세계 어느 언론 기자도 안 하는 거를 지금 월가의 지금 투자사 네. 리서치 투자사가 가가지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와. 그러니까 뭐 근데- 보시면 하나증권의 네. 애널리스트 분이 갑자기 이제 오만에 가서 네. 눈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어디 항구 좀 네. 높은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망원경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 보시면서 아닙니까? 몇 척이 가는지 음. 이란이 그동안 한 척도 뭐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사실은 몇몇 배들은 오가고 있었다. 네. 뭐 이런 배들이 위안화를 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재밌는 뉴스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가 어제는 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었고요. 또 하나 뉴스가 됐던 게 역시 이제 미군 구조 관련해서 배팅을 홀리마켓에서. 근데 이거는 홀리마켓 가만히 좀- 냅두면 당연히 올라오는 배팅이죠, 사실. 맞습니다. 구조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쵸. 네. 이게 상당히 좀 처음에 인기 있었던 배팅이었는데 네. 논란이 너무 심하게 되자 이제 폴리마켓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이제 F-15 이 전투기죠. 이 부분 이게 이제 격추가 되면서
한 명 남은 그 파일럿, 그러니까 뭐 장교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파일럿을 미국이 언제 구할 거냐, 뭐 며칠이냐, 뭐 이런 배팅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좀 남아있는 캡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세스 몰튼 의원의 X를 캡처해 왔는데요. 이제 세스 몰튼 이제 민주당 의원이, 폴리마켓에 좀 비윤리적인 배팅이 올라왔다. disgusting이다. this is disgusting. 아주 역겹다라는 표현을 역겹다. 쓰면서 좀 이런, 윤리적 정합성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요. 또 여기 보시죠. 이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라는 이제 또 내부자 거래까지 암시를 하면서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폴리마켓에서는 우리의 이제 좀 내부적 기준에 좀 부합하지 않은 걸로 보여서 삭제 처리를 했다. 뭐 이런 좀 사과의 말을 올리면서 좀 이제 좀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좀 더 꼼꼼하게 검열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인터그리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좀 윤리적 기준, 공정성,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폴리마켓이 제가 지난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하도 이런 좀 내부자 거래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베팅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좀 내부적 기준을 통해서 검열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켓 인터그리티 룰스를 통해서 이제 신규 시장을 좀 사전 필터링 하겠다는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더 한 번 더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부 안전장치가 엄청나게 중요하겠네요. 왜냐면은 계속 뉴스들은 쏟아져 나오는데 그 뉴스들에 알맞는 안전장치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파일럿이라는 단어를 굳이 필터링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렇죠. 이제 요날은 필요했었던 필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폴리마켓이 그냥 폴리곤 온체인 위에서 이제 거래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검열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거래 자체는 온체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제 운영이나 이런 UI, 이제 홈페이지 관리 자체는 폴리마켓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분들이 하시는 거에는 CFTC의 이제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폴리마켓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요것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네. 2, 3년 안에 파편화가 될 겁니다. 파편화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요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플랫폼이고 결제만 사실은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 플랫폼 자체를 디파이처럼 이제 만들어서 그런 규제 논란이 생겨도 삭제가 안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비인륜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베팅들이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성이 높을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초기 단계니까요. 어제 나왔던 뉴스가 또 다른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 자체는 또 예측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폴리마켓을 뒤쫓는 제2의 폴리마켓이라고도 불리죠. 그 칼시인데요. 우선 이제 칼시는 전적으로 CFTC의 규제를 받는 베팅 플랫폼입니다. 네, 이 칼시가 미국 법원에서 이제 승소를 한 건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뉴저지가 이게 칼시의 스포츠 베팅이 불법이다, 도박이다. 근데 이제 라이센스가 없는데 그런 베팅을 올렸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고소를 건 건데, 여기에서 이제 칼시가 승리를 한 겁니다. 승소를 한 겁니다. 보시면 이제 재판부가 주법보다는 이제 연방법이 우선한다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린 건데요. 그래서 일단 이 재판에서는 칼시가 연방법이 우선이다라는 재판부의 판결로 승소를 했지만, 사실 이제 밑에 제가 줄도 쳐놨는데, 네. 칼시가 아직까지 걸려있는 재판만 19건 이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베팅 플랫폼들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주마다 또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좀 직면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주마다도 걸려 있고 또 기간마다 또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칼시나 폴리마켓이나 앞으로 규제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요. 네, 오늘 마지막 이슈인데 이제 스트래티지가 또 다시 샀네요. 한 주 쉬었다가 비트코인을 네. 조금 샀는데 생각보다 많이 샀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네. 또 재밌는 이미지를 하나 또 주워왔는데요. 마이클 세일러의 이 와. 세계는 전쟁 중이어도 나는 산다. 네, 여기 보면 Slayer is holding Bitcoin이라고 되어 있는데 90년대 초 비디오 느낌인데. 네. 네, 약간 그 스타워즈 느낌으로 세일러의 이름을 이용한 약간 그 언어 유희로 보이고요. 슬레이어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좀
뭐랄까 마구잡이로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좀 느껴졌는데 네. 아무튼 이제 셀러가 비트코인 다시 샀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패턴이 한번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원래 13주 연속으로 오렌지 점을 이렇게 차트에 자신의 그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나 비트코인을 매수했어라는 암시를 올렸는데 저번 주엔 한 주 쉬고 STRC, 스트레치, 그러니까 영구 우선주 홍보글만 잔뜩 올렸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또 이렇게 올려서 사람들의 가슴을 또 설레게 했습니다. 네. 백투월. 그러네요. 저도 설레네요. 이거 보니까. 백투월. 갑자기. 다시 일하자. 네. 다시 매수하자. 다시 이런 삽시다. 의미죠. 약간 이런 네. 느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00개 정도를 많이 샀고요. 저는 또 하나 불안해지는 게 4,871개 거의 5,000개 많이 샀네요. 가깝습니다. 네, 네. 지금 산 가격이 거의 7만 달러이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또 이제 고점 판독기로서의 어떤 그런 살짝.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약간 걱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편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